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이야. 이걸 속성작용이라 그래.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처음에 다져지는 작용, 다짐작용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결작용 그래. 말뜻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다짐작용이라는 거는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밑에는 점점점 압력을 많이 받겠지. 그럼 부피가 줄어.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 그래. 공극. 자, 여기다 쓰세요. 입자 사이의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요것도 줄어든다고. 봐. 요게 공극이야. 요런 게. 요게. 빈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압력의 증가에 의해서. 그러면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어떻게 될까? 커지는 거지. 이걸 다짐작용이라 그래. 자, 그런데 압력을 크게 가한다고 해서 이게 단단하게 암석으로 변하진 않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 힘껏 누르면 이게 단단해지겠나? 그럼 사암이 되나? 모래가 쌓여진 걸 사암이라고 하지. 사암이 되지는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모래하고 뭘 섞어? 시멘트를 섞잖아. 시멘트는 석회암 가루야. 석회암 가루. 석회암 가루를 물에 녹인 다음에 모래하고 섞어. 그러면 이제 물이 증발되면 석회 성분이 모래 입자와 입자 사이를 딱 붙여주게 돼.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교결작용이라 그래. 사이 교자, 서로 교자, 결정할 때 결자야. 입자와 입자 사이를 어떤 물질이 끼어들어가지고 요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줘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에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를 단단하게 메꿔주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석회 성분하고 규질 성분. 자, 석회 성분은 식을 쓰자. CaCO3다. 그 다음에 규질은 SiO2. 요 성분들이 이제 물에 녹은 상태가 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지하 상태가 되지. 요 퇴적층은. 그러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요게 녹은 물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 한 80에서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돼. 그러면은 물이 증발돼 버리겠지? 물이 싹 증발되면서 요 성분이 고체 상태로 침전으로 남아. 그러면 얘가 단단하게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여준다고. 이거를 교결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다짐작용이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퇴적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쓰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규질 성분, 석회 성분 말고 산화철 성분도 끼어 들어가서 산화철 성분도 물에 지하수에 녹아 있다가 이제 물이 증발되면서 침전으로 형성되면서 교결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에 퇴적암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지구과학은 이제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용어에 익숙하게 해야 돼. 자, 보세요. 밑에 보면 퇴적암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그림이 잘 안 나온 것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쇠설성 퇴적암. 여기서 쇠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쇄하다 할 때 쇠자야. 쇠 뭐야? 암석 부스러기를 쇠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암석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걸 쇠설성 퇴적암 쓰자고. 암석 부스러기. 암석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걸 쇠설성 퇴적암. 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이다. 화학적 퇴적암은 일명 증발암이라고도 해. 증발암. 물이 증발돼서 침전이 형성돼가지고 그게 다져져서 암석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쇠설성 퇴적암은 이거는 뭐에 의해서 암석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증발암. 화학적 퇴적암은 증발암이라고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은 이거는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기물이면 생물체를 뜻하는 거잖아. 생물체가 죽어서 쌓여서 된 거. 이거를 유기적 퇴적암이라 그래. 그래서 생물체가 쌓여서 된 거.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쇠설성 퇴적암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분류를 할 때 여감, 사암, 쉐일 이런 명칭 3개가 나와. 이 역자는
자갈력자, 자갈력. 자갈력인데 두음법칙에서 리를 탈락된 거야. 그래서 이 력자라는 뜻은 자갈을 뜻하는 거야, 자갈. 자갈이 쌓여서 되면 여감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 사자는 당연히 무슨 사자야? 모래사자겠지? 이렇게. 모래사자. 모래가 쌓여서 된 거를 사암이라 그래. 셰일은 다른 말로 이암이라고도 합니다. 이암 할 때 이 이자는 진흙 이자야. 진흙 이자. 이전 투구 할 때 그 이자야. 진흙탕 싸움을 이전 투구라고 하잖아. 진흙을 다른 말로 점토라고도 하지. 그래서 진흙, 점토 같은 말이다. 진흙, 점토가 쌓여서 된 걸 이암 혹은 쉐일이라 그래. 영어로는 쉐일, 한국말로는 이암. 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어로 표기한 용어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응해암은 화산자가 쌓여서 되면 응해암이 되는 거야. 화산자가 쌓여서 된 거.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여감이 쌓여서 된 건다. 여감은 자갈이 쌓여서 된 건다 그랬는데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네. 그럼 자, 자갈 입자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자갈 입자와 입자 사이는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입자가 좀 작은 게 메꿀 수 있겠지. 그래서 모래나 점토도 같이 끼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갈이 쌓인다 그래서 자갈만 쌓이진 않지. 자갈과 자갈 사이에는 물의 흐름이 없잖아. 거기에 입자가 작은 것들이 퇴적이 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사암 같은 경우에는 점토, 모래와 모래 사이에는 또 점토가 메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자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명칭을 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입자 크기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지. 여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 셰일. 이렇게 입자가 점점점 크기가 작아져. 이거는 이제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가지고 암석 부스러기가 퇴적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특이하게 퇴적된 거지. 화산 폭발할 때만 퇴적된 거야.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형성됩니다. 건조한 지역. 건조한 지역에 위도 어디 정도가 되냐면 위도 30도 정도. 위도 30도가 어디냐면 중위도 고기압 지역이야. 고기압. 여기가 고기압대거든.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아. 강수량은 적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대기 해양에서 배우는데 미리 알아도 위도 30도 부근은 고기압대가 형성되는 지역이고, 여기서 잘 생긴다. 세계 사막도 위도 30도에 많이 분포하거든. 그래서 저기서 많이 형성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러니까 물이 증발돼가지고 그 물에 있던 침전 성분이 침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CaCO3가 침전돼서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석회암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처트는 규질 성분. 규질 성분은 SiO2 적으세요. 요게 쌓여서 되면은 침전이 돼서 만들어지면은 처트.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NaCl이죠. NaCl이 침전이 돼서 만들어지면 암염이라 그래. 암염. 암염 봤어? 어디서? 한 번도 안 봤어? 시내 가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큰 돌덩어리 같은 투명한, 응? 돌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거 하나 갖다 두는데 전자파를 잘 흡수한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암염 덩어리가 많이 거기서 채취가 돼. 히말라야 산맥 1학년 때 배웠어? 언제 만들어진 거야? 히말라야 산맥은? 앞에서 배웠네. 신생대 때 만들어졌지? 중생대까지는 거기가 뭐였다? 바다였어. 바다에서 소금 덩어리가 퇴적이 된 거야. 침전이 돼서. 그 다음에 충돌하면 솟아오를 때 같이 솟아오른 거지. 땅 파면 큰 암염 덩어리가 나와. 그걸 쪼개가지고 물에 녹였다가 뭘 만들어? 소금 만들어. 거기 염전이 또 많이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 염전 그러면 어때? 해안가에 만들지? 근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도 중턱쯤에도 염전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암염 덩어리들이 많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고 특히 탄산칼슘은 요거는 염산과 반응해서 알아두세요. 염산과 반응해서 CO2를 발생시켜. CO2 발생.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CaCO3 성분, 석회암을 검출하는 방법이야. 가장 좋은 방법. 염산을 한 방울, 묽은 염산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해. 그 거품이 CO2야. 석회암을 검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이 CO3 성분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CO2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 위해가 쌓여서 된 거. 생물체 위해가 쌓여서 된 거. 생물학적 퇴적암이다. 라고도 이야기해. 석탄, 뭐가 쌓여서 된 거지? 고생대 말의, 식물이 쌓여서 된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 언제? 근데, 고생대 말의, 고생대 말의, 언제? 석탄기. 혹은 폐렴기 때, 석탄기, 폐렴기 때 거대한 양치식물이 땅에 묻혀가지고 탄화된 거야. 탄화. 탄화라는 거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게 C하고 H하고 O잖아, 원소가. 시간이 지나면 요 성분은 빠져나가거든. 그러면 탄소 성분만 많아져. 그럼 점점점 색깔이 진해져. 까만색이 돼. 이걸 탄화된다 그래. 자, 숯 봐봐. 색깔이 무슨 색이야? 흑연. 연필심 까만색이지? 탄소 덩어리는 이게 까만색이야. 이것도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CHO에서 요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석탄기, 폐렴기 때 거대 양치식물이 탄화된 거다. 양치식물이 어떻게 됐다? 탄화됐다. 땅에 묻혔다가 탄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근데 석회암은 또 여기서도 만들어지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만들어져. 침전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석회질 생물체, 뭐 있을까? 조개류, 조개 껍데기 있잖아. 조개 껍데기 성분은 CaCO3야. 석회암 성분하고 똑같아. 이제 조개류가 죽어가지고 밑에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져지면 석회암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국 처트는 또 여기서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만들어지네? 여기서도 만들어져. 규질 생물체. 여기는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어가지고 쌓여서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뭐 있겠어? 석회암이나 처트는 유기적 방식으로도 만들어지고 화학적 방식으로도 두 가지 다 만들어진다. 요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암기하세요. 자, 넘겨서 이제 한 문제씩 풀어보자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면 돼. 자, 1번 퇴적물의 압력으로 퇴적 입자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무슨 작용? 다짐작용. 요거는 다짐작용이라 그래. 다짐작용이라고 한다. 물속에 녹아있는 석회질 규질 물질의 침전으로 퇴적 입자가 단단하게 연결된대. 서로 연결한다. 무슨 뜻이야? 뭐라고 쓰면 돼? 교결이라고 쓰면 되지. 서로 연결한다 이런 말이야. 교결작용을 거치면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작용과 이 작용을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속성작용은 퇴적암을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 풍화 침식으로 생성된 쇠설물, 암석 부스러기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쇠설성 퇴적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침전이나 증발의 잔류물,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생물체 위에는 유기적 퇴적암. 자, 암기해야 돼. 쇠설성 퇴적암에는 뭐 있다? 여감, 삼, 실. 응애암은 풍화 침식 작용은 아니지. 화산재니까. 약간 좀 달라. 그 다음에 응애암. 여감은 자갈, 사암은 모래. 그 다음에 셰일, 이암은 점토.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에는 뭐가 있다? 석회암, CaCO3는 석회암. 그 다음에 SiO2 규질 생물체는 처트. 그 다음에 NaCl은 암염. 여보세요. 생물체 위에는 골격이 쌓여서 된 거, 석탄. 그 다음에 석회암도 조개류가 쌓여서 되면 석회암.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 껍데기가 쌓여서 되면은 처트. 다 외워.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금방 이야기했던 거 한 번씩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외우세요. 자, 한 번씩 써볼게. 여감,
삼, 그 다음에 셰일, 첫 글자만 따서 쓸게. 그 다음에 응해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하면은 뭐가 있다? 석회암, 그 다음에 처트, 규질 생물체가, 규질 성분이 쌓여서 된 거 처트, 그 다음에 암염,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하면은 석회암 처트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석탄.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3번. 쇠설성 퇴적암에 속하는 암석을 입자 크기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가장 큰 건 뭐라고 한다? 자갈 역자를 써서 여감, 그 다음에 모래사자를 써서 삼, 그 다음에 셰일, 셰일은 진흙이 쌓여서 된 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이암이라고 하잖아. 진흙 이자를 써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써보자고. 요거는 자갈, 요거는 모래, 요거는 진흙, 이 쌓여서 된 거. 이렇게 보자고. 자, 퇴적암을 분류를 하시오 그랬네. 셰일은 쇠설성 퇴적암, 석탄은 거대한 양치식물이 썩어서 된 거. 고생대 말에 석탄기 때는 있잖아,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우린 고사리, 키가 작잖아. 근데 그 당시에 양치식물은 키가 한 20m, 30m 되는 거대한 양치식물이었어. 그게 거의 지구 전체를 추운 지역 빼고는 다 덮고 있었어. 날씨가 온화했거든. 그러니까 석탄은 지구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 써도 캐내도 다 못 썩어. 근데 요즘 오염물질을 워낙 많이 배출하니까 이제 안 쓰지. 안 캐지. 중국에서는 많이 써. 저렴하니까. 중국 사람들 저렴한 거 좋아하잖아. 자,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죠. 응해암은 쇠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화산재가 쌓여서 된 거. 암염. 염할 때 염자가 소금 염자야. 자, 몇 개만 같이 풀고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자, 1번 봐볼게, 넘겨서.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속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다. 맞죠? 화산 분출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응해암 이야기했던 거고. 모든 암석에서 층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층리라는 건 뭐냐면 수평적 퇴적 구조를 층리라 그래. 만들어질 때는 수평적으로 만들어지겠지. 층과 층을 퇴적하면 여러 겹으로 퇴적물이 쌓여서 된 거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여러 겹 모양이 나타난다고. 이걸 층리라 그래. 어디서 주로 나타나겠어? 주로 쇠설성 퇴적암에서 주로 나타나지. 유기적 퇴적암이나 화학적 퇴적암은 잘 안 나타나지. 입자가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쇠설성 퇴적암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4번. 퇴적암에서 여러 종류의 화석이 산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화석은 주로 어디서 또 많이 산출이 되냐면 쇠설성 퇴적암의 여감삼, 셰일하고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데서 많이 산출이 돼.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어야 돼. 물에서. 석탄에서는 화석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지. 석탄 자체가 화석 아니냐? 화석은 아니야. 완전히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식물체 모양을. 이게 되는 거야. 응해암에서는 잘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일일이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 화산재가 폭발하는데 화산재가 쌓이는데 거기에 생물체 유해가 쌓이기는 힘들지. 화산 폭발하면 싹 도망가겠지. 그치? 주로 쇠설성 퇴적암이나 바다에서 퇴적된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석회암 여기서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화석은 응해암 이런 데서는 화산 폭발해서 화산재가 쌓인 거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좀 힘들다. 자, 됐죠? 자, 3번이 틀렸죠?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씩 외워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넘기는 게 아니고 3번으로 갑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위에 퇴적물이 운반되네, 쌓이네. 근데 왜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깊어지는 거지. 이렇게.
다져지고 그 다음에 광물 성분이 채워져. 광물 성분은 어디에? 물에 녹아있던 광물 성분을 말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CaCO3나 SiO2 이런 성분을 말하는 거지. 이런 성분들이 채워져서 퇴적물을 붙인다. 이걸 뭐라 그래?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교결작용을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A과정이 어딨노? 여기 A과정 있네. A과정은 퇴적물이 운반되는 거는 풍화, 침식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서 퇴적물이 생성되고 운반되고. 자, 풍화 침식은 물과 공기 순환 과정, 기상현상이 일어나면 가능하지.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기와 물의 순환 과정, 기상현상이 생성되는 과정. 기상현상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기상현상. 자, 니은 B에서 공극은 감소한다 그래야 되지. 자, C를 다짐작용이 아니라 이거는 교결작용이라고 해야 되죠. 요게 다짐작용이지. 요건 다짐작용. 여기는 교결작용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퇴적물이 딱 붙었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갈게. 자, 그 다음 이제 4번 한번 볼게. 쌤 같이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라고. 퇴적, 다짐, 교결 싹 합쳐서 이걸 뭐라 그래? 속성작용이라 그래. 아까는 쌤이 다짐과 교결작용만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퇴적작용도 속해야 되겠지? 기억보자. 간은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퇴적작용. 강이나 호수에서 퇴적이 일어나고 또 바다로 치면 어디? 바다 중에 어디에? 대륙붕에도 퇴적이 일어나고 또 어디에? 대륙 서면에서 흘러내린 뭐라 그랬지? 저탕류가 어디에 쌓여? 대륙 서면 끝부분에 쌓이지? 그렇게 해서 생긴 암석을 뭐라고 한다? 저탁암이라고 한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하나씩 알아둬야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춘다고. 대륙붕, 대륙 서면, 대륙대. 대륙 서면은 쌓이기는 힘들고 흘러내려오지. 경사가 급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지하수의 녹은 물질에 의해서 생성된다. 지하수의 녹은 물질이 아까 이야기했던 CaCO3나 SiO2, 규질이나 석회 성분. 이제 퇴적이 계속 되다 보면 밑에는 이제 딱 밑에가 될 거야. 그 밑으로 이제 물이 스며드는 거지. 자, 뭐 다 맞네? 여기서 크게 의문나는 거 없죠? 특히 이 대륙붕은 얘는 육성기원 퇴적물이야. 쓰세요. 육성기원. 육성기원이란 말은 육지에서 흘러내려왔다 이 말이야. 대륙붕은 평평한 바다잖아. 왜 평평하겠어? 육지에서 계속 퇴적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수평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평평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륙대는 뭐야? 대륙 사면에서 흘러내린 저탕류가 쌓이는 거지? 저탕류. 육성기원 퇴적물이라고 쓰세요. 퇴적물이라고 쓰고 얘는 저탕류가 쌓여서 된 거다. 대륙대는. 자, 이렇게 하나씩 잡다한 내용이지만 외워야 돼. 필기해준 건 다 외우세요. 그 다음 거 어디로 갈까? 7번으로 가볼게. 사암, 셰일, 아미암 이렇게 됐네. 가와 나는 쇠설성 퇴적암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제 요거 내가 설명을 안 해서 설명을 하려고 내가 풀어보자 그랬어. 자, 필기를 하나 하세요. 수심이 깊을수록 그 다음에 강으로 치면 강의 하류로 갈수록 퇴적 입자가 어떻게 되겠어? 크겠어? 작겠어? 입자가 크다 작다? 결론. 생각을 해봐. 계곡에서 이제 퇴적물이 흘러내려온다고 막 산 비탈에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토양이 깎여져서 이제 자갈이랑 다 섞여서 흘러내려와. 근데 입자가 큰 건 물살이 세야 운반되잖아.
물살이 좀 약해지면 입자가 큰 건 더 이상 운반이 안 되지. 그럼 어디에 쌓이겠어, 주로? 강의 상류에 쌓인다고. 그리고 점점점 입자가 작은 거는 물살이 약해도 전 밑으로 끝까지 흘러내려가지. 강의 하류로 가면 입자가 점점점 작아져. 강의 상류에서 계곡 바로 끝나는 지점, 여기를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선상지라 그래. 거기는 주로 여감이 쌓여, 입자가 큰 거. 강의 최상층이나 계곡 끝나는 부분에, 계곡에. 그런데 이제 강의 하류나 이런 데는 뭐가 쌓여? 주로 모래. 이런 게 쌓이지? 입자가 작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물은 있잖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수심이 얕으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퇴적 입자가 작은 거는 안 쌓여. 흘러다닌다고. 그거는 퇴적 입자가 큰 것만 쌓이지. 물론 이제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여러 자연 현상들은 항상 예외적인 게 많아. 아까 이야기했던 저타감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큰 것도 많지. 근데 그건 깊은 물이지. 그런 건 예외라. 응? 여기서 예외 뭐? 저타감. 저타감은 어디서 만들어져? 얘는 심해저에서 만들어져. 심해저. 어디? 대륙대. 대륙대면 깊은 바다잖아. 그리고 깊은 호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 아무튼 이 저타감이 만들어지려면은 물이 깊어야 돼. 자, 물이 얕으면 있잖아. 입자가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이 쌓일 수 있다고. 입자가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으면. 근데 물이 수심이 깊으면 입자가 큰 거는 빨리 낙하하고, 입자가 작은 건 천천히 낙하하고, 그러니까 퇴적 소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서 입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될 수 있지. 배열이 될 수 있지. 근데 입자가 작으면 한꺼번에 훅 내려와가지고, 아니, 수심이 얕으면 한꺼번에 훅 내려서 한꺼번에 쌓여버립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 요거는 예외. 저타감은 예외. 입자가 크죠? 저타감의 중요한 특징이 뭐야? 점이층리지. 점이층리는 조금 이따도 설명할 거야. 밑에 입자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거야. 입자가 큰 것과 작은 게 퇴적물이 같이 흘러내려온다. 근데 입자가 큰 거는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밑에 쌓이고, 입자 작은 건 상대적으로 위쪽에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점점 퇴적 입자가 작아지는 층리를 점이층리라 그래.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억, 가는 나보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형성된다. 맞아? 쉐일은 좀 수심이 좀 깊어야 되겠지? 입자가 작을수록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이야. 얘가 입자가 크잖아. 얘는 입자가 작고. 디귿, 다는 건조한 기후에서 잘 형성된다. 뭐니까 이거? 증발함이지? 증발이 잘 일어난 지역이지?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건조한 기후가 돼야 되지.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간단히 봐볼게. 8번. 가다는 여감삼 쉐일을 나타낸다. 그림만 보고 여감삼 쉐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림 구분할 수 있겠어? 누가 입자가 제일 커? 딱 보더라도? 가가 입자가 제일 크지? 뭐 가를 여감이라고 하자. 요거 여감. 입자가 가운데 있는 게 두 번째로 크네. 요거 3 쉐일 이렇게 볼게. 가는 주로 자갈 크기 퇴적물이 굳어서 됐다. 맞죠? 나는 다보다 주로 수심이 깊은 환경. 나하고 다하고 누가 더 입자가 작아? 얘가 입자가 작으니까 얘가 더 깊은, 수심이 깊은 환경이 생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디귿, 다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한다.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건 석회암이 가능하다 그랬지? 석회암.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9번을 한번 봐볼게. 자, 식물체가 탄화된 것인가? 뭐지? 석탄이죠, A는. A는 석탄. 탄화라는 거는 CHO가 생물체 구성 성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요거하고 요거는 빠져나가. 탄소만 성분이 남게 돼. 그러면 탄소 성분이 많을수록 좋은 연료가 되는 거야. 색깔이 까맣고 불순물도 없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로 모래로 돼 있는가? 그러면 얘는 삼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쉐일이 되겠네. 쉐일. 자, 석탄은 바다에서 퇴적되는 게 아니지. 양치식물은 육상생물이야. 육지에 습한 곳에서 사는 거야. 틀렸지? 비는 풍화와 침식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모래가 만들어지려면 주로 어떤 암석이 풍화되면 모래가 많이 만들어져? 석영을 구성하는, 석영이 주로 구성 성분인 암석이 뭐 있어? 석영은 맨 마지막에 정출되는 거잖아. 무색 광물 중에. 그러면 가장 저온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뭐야? 유문암이나 화강암. 이런 암석들이 풍화되면 석영이 풍화돼서 부스러기가 남는다고. 그게 뭐야? 모래야. 그래서 석영이 풍화돼가지고 풍화 침식작용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석영이 풍화돼서 석영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돼. 석영 부스러기, 이게 모래다. 모래가 쌓여서 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 C에는 층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쇠설성 퇴적하면 층리가 잘 발달하지. 왜냐하면 퇴적물이 암석 쇠설물들이 쌓이게 되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충을 이루게 되지. 석탄 이런 데는 층리가 잘 발달하지 않겠지. 쇠설성 퇴적하면 주로 층리가 발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층리는 쇠설성 퇴적함에 잘 나타난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의 퇴적물은 무릇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겼다. 가는 응해하면 뭐가 쌓여서 된 거야? 이거는 화산재가 쌓여서 된 거죠. 화산재는 풍화작용하고 관계가 없지. 화산 폭발했을 때 생기는 쇠설물이지. 틀렸고, 나는 가보다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자, 나는 이거 어디서 생기는 거야? 주로 석회암은 주로 어디서? 바다에서 주로 생겨. 바다 생물체의 화석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 특히 우리나라에 고생대 석회암지대가 있어. 어디에? 저 강원도 태백. 그 다음에 어디지? 영월, 정선, 여기가 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회암지대야. 알아도 다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 삼엽중 화석이 잘 나타나. 근데 이거 뭐야? 그 다음 뭐 있지? 응해야. 화산재가 쌓여서 된 거는 여기에 화산재 위에 누가 생물들이 살 수 있겠어? 살 수 없지. 그래서 여기에 해양 생물의 화석들이 잘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가보다, 이건 틀렸고,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맞죠? 암염에서도 발견되기가 힘들겠지. 뭐 암염이 생기려면 물이 굉장히 짜야 되는데 생물체가 살기가 힘들지. 그치? 뭐 세계 중에 뭐가 생물의 화석이 나타나기가 제일 쉽겠나? 그러면 석회암이라고 해야 되지. 나머지는 힘들어. 자, 가나 다 모두 속성작용을 거쳐서 생성됐다. 맞아? 쇠설물이 쌓여서 되건 아니면 침전물이 쌓여서 되건, 침전물이 있잖아. 그냥 쌓인다고 해서 단단해지지 않거든. 역시 광물 성분들이 침투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퇴적암은 무조건 만들어지려면 속성작용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속성작용을 다른 말로 퇴적암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퇴적암 형성 과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 11번. 표는 퇴적암을 분류하여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 여감사암, 쉐일, 응해암. 이거 있네. 이거는 뭐야? 쇠설성 퇴적암이네. 석회암, 암염, 처트. 암염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화학적 증발암,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석회암, 석탄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거는 유기적 퇴적암. 특히 처트하고 석회암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만들어진다.
자, 됐습니까? 기억나죠? 생성 원인, 퇴적물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침전에 생겼는지,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생겼는지, 생물적 유해가 쌓여서 된 건지, 그런 거 되는 거지.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니은, B는 물에 용해된 물질이 퇴적되어 생성된 것이다. 맞지, 이거? 물에 용해된 물질, CCO3가 퇴적되면 석회암, NaCl은 암염, SiO2는 처트. 그 다음에 D가, B는 유기적, 틀렸죠? 거꾸로 됐지? 땡. 돼서 답 찾고. 자, 14번 마무리. 예, 14번 풀자봐. 퇴적물, 그 다음에 퇴적암 이렇게 됐네. 기억. 응애암은 A에 해당된다. 응애암은 쇠설성 퇴적암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쇠설성 퇴적암 퇴적물은 쇠설물이라고 하면 되고, 쇠설물이나 화산재. 그 다음에 퇴적암, 여감, 사암, 셰일, 응애암 이런 거 들어가면 되지. 니은 B가 NaCl이면 B가 NaCl이면 그럼 뭐가 된다 이건? 암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은 암염이다. 석탄은 여기에 속할 수 있죠. 석탄, 처트, 석회암.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나머지 문제는 암품 문제 싹 풀면서 마무리하세요. 암기하고. 암품 문제 처음부터 쭉 풀어봐.